자, 사실 정말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뭐 가장 또 뜨거운 또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죠. 주택임대 사업이었죠. 사실상 뭐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에 관해서 처음 기조는 굉장히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들을 주면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세요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많은 혜택들을 사실 주어 왔었죠. 자, 그런데 이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것이 또 다주택자들에게 너무 꽃길만 깔아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했던 것들을 다시 정부가 좀 말을 바꿔서 다시 그 혜택을 줄이는 이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또 실제 뭐 혜택이 사라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주택임대 사업의 모법이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법이 되겠죠. 자, 이것이 왜 또 민간임대라고 하냐면 사실상 뭐 지금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이 다 공공임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사실상 좀 주거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으로, 아니면 뭐 때로는 영구임대도 있죠. 이렇게 공급을 하자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임대 쪽인데, 사실 이제 공공임대를 하려고 하면 뭐 정부가 예산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더더구나 지금 뭐 서울 지역을 뭐 두고 얘기를 한다라면 역세권 쪽에, 그렇죠, 그런 쪽에 뭐 청년 공급 주택 뭐 조금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에서 그 임대를 만약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뭐 재건축이나 이제 8.4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많은 반발을 좀 얻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재건축이라든지 그 안에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이제 임대주택을 좀 강제로 많이 짓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좀 반발이 이제 많은 부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간에서 스스로 알아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출범한 것이 사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개정의 방향은 혜택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던 부분들을 좀 대상을 좀 줄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예전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그렇지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한이 없었는데 6억 이하로 낮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을 계속 축소를 해가고 있는 이런 좀 방향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그 8월 4일 날, 그렇죠, 일단 뭐 통과는 됐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는 됐고, 그래서 1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8월 18일부터 공포를 해서 즉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자진등록 뭐 말소를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자진등록 말소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대상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좀 개념을, 그 전에 개념을 보자면 단기가 있었고요, 장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4년을 내가 의무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의무 임대 기간은 4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의무 임대를 해야지 혜택을 풀러보도록 이렇게 해놨었고요. 자, 장기 일반 임대 같은 경우에는 8년이었는데 요거는 모든 혜택을 다 보려면 8년 의무 임대 기간 외에도 10년까지 최대한 해야지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쪽에 혜택을 풀러보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있었었는데요. 자, 이번에 그 개정안에서는 단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뭐 여기는
매입임대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임대. 그러니까 매입임대라는 거는 내가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취득을 해서 임대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매입임대라고 하고, 건설임대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렇죠. 건설을 내가 집을 직접 지어서 내가 건설까지 해서 임대를 할 때 내가 이제 건설임대라고 하는데, 자, 매입임대든 건설임대든 모두 이제 단기임대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4년 단기임대로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역사 속으로 일단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장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일반임대, 그러니까 8년, 지금 우리가 보통 준공공임대로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년 장기임대, 8년 준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매입임대 중에서,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분양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뺀 주택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매입임대 중에서 지금 아파트만 빠진 게 되겠고요. 자, 건설임대 안에서 아파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임대를 통해서 아파트를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개인들이 이렇게 건설 임대를 통해서 하기는 잘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뭐 개인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이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공지원 쪽에 민간임대주택, 그렇죠, 공공지원,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 거의 공공 개념의 이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입도 그렇고 건설임대도 그렇고 모두 유지가 돼서 이 안에는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뭐 매입이든 건설이든 다 가능하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자진, 뭐 그렇죠, 자진 말소라는 것은 내가 아직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 자진 말소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갖고 있다가 의무 임대 기간 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물고, 또 더더구나 내가 취득세 감면받은 거, 뭐 재산세 감면받은 거, 감면받았던 세액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이런 불이익이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말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진 말소를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진 말소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자동 등록 말소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4년 단기 임대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4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것이 뭐 8년이나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지금 뭐 8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것이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아니면은 기간이 끝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나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뭐 나 말소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말소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제 그 보완책 안에, 자, 자진 등록, 자동 등록, 뭐 내가 알아서 하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서 하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 세제 혜택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다. 일종의 이제 구제책이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뭐 혜택을 많이 주면서 사실상 좀 이렇게 그 등록을 하도록 독려를 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다 없애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구제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요 부분 그렇죠. 필요경비 요거 우대하는 부분이죠. 특히나 뭐 2천만 원 지금 이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천만 원은 지금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다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필요경비율을 60%까지 빼줬던 거죠. 자, 그러면 뭐 2천만 원이 내가 임대소득인데 60%를 필요경비율로 빼주면 1,200만 원을 빼주니까 800만 원만 벌었다고 봐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4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렇죠. 조건이 되는 분들. 뭐 전체 소득이 이제 또 2천만 원 이하인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공제 또 400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4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있다라면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택임대 소득만 따로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4%라는 누진세율도 아니고 14%라는 단일세율을 통해서 이렇게 해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56만 원을 14%면 400만 원에 대해서 뭐 2천만 원일 때 56만 원의 세금을 냈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형주택들 그러니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물론 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감면을 30%에서 최대 75%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75%를 감면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그렇죠. 56만 원 내던 게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14만 원만 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네, 그대로 이제 뭐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물론 이 부분은 2018년 이제 9.13 대책 때 그렇죠. 이때 이제 사라진 거죠. 종부세 합산 배제는. 자, 그렇지만 그 전에 등록을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등록했던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 사업으로 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경우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해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자진등록으로 말소하면 의무임대기간 그렇죠. 그렇지만 반은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 그러면 2년 이상은 하셔야 되고 8년이면 4년 이상은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절반 이상만 채워도 자진등록 말소로 또 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이랬을 때 1년 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그대로 이제 주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자진이라든지 자동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 5년 안에 이제 이거는 1세대 1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주택이면서 이것을 해와서 지금 자동 등록 말소를 해서 1가구 1주택 배제 혜택을 그대로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5년 내에 그냥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년 내에 말소를 하시면 그대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한다라는 거. 자, 단기 임대 4년 이제 말소되면 5년 요건 못 채우잖아요. 자, 이래도 그냥 추징 안 하겠다. 자, 재건축 재개발해서 등록 말소 후에 재등록 당연히 안 되죠. 자, 이랬을 때도 뭐 내가 추징 안 하겠다. 자, 그렇지만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전환한다든지 그다음에 폐지되는 유형 그러니까 7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한 것에 대해서만 혜택을 유지하고 7월 11일 이후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710 부정타 대책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 혜택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85% 감면받는 거라든지 재산세 100% 감면받는다든지 임대소득세 지금 뭐 아까 75% 감면받는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그대로 받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물론 조건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축이면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절세 혜택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입지 가치를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